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 속에 배어있는 그 사람의 인성과 품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노총 간부가 자기 회사에서 생산하는 도너츠 반죽에 몰래 기름띠를 뿌린 뒤 그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보하고 자기 회사 노조를 동원해서 석 달째 불법 천막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는 파란 천막과 식품위생법 위반 던킨 도너츠는 국민에게 사과하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위생기업 던킨 도너츠를 처벌하라 하는 등의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말하는 던킨 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것은 작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붙여졌던 사건을 뜻합니다. 당시 던킨 도너츠 안양공장 근무자 A씨는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도넛 반죽 위에 기름때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조해 KBS 뉴스에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반죽 위에 떨어진 기름때는 민노총 간부였던 A씨가 일부러 직접 뿌려놓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회사 일을 사회 고발했다는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작년 9월부터 SPC그룹을 상대로 아직도 식품위생법 위반을 명분으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말라며 시작하더니 이제는 민노총 산하 다른 노조까지 가세했습니다. 법이 정한 정상 노동운동과는 달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횡포를 부리는 강성 노조의 폐해는 점점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법 질서, 양심을 팽개치고 편할 대로 멋대로 하니까 불신을 받습니다. 그게 누적돼 권력화되다시피 하니까 공권력조차 눈치를 살핍니다. 그런 식으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적폐의 대상이 되고 국민의 공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선거 후에 시국 문제와 관련해 지시한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상 유례 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다. 우선 기사 내용 가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유례 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갈등이 많았던 것은 문 정권의 안보, 외교, 국방, 경제 등 정책 전반에 걸쳐 국익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뿌리채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의 충돌과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좌파 정권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려해서 정권 교체를 갈망했던 것 아닙니까? 또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윤석열, 이재명의 득표차는 24만여 표였습니다. 그러나 1963년 대선 때 박정희, 윤보선의 득표차는 15만 6천여 표였습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얻은 1639만 표는 역대 최다 득표였습니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은 41.1%인 1342만 표를 얻었지만 이번 윤석열은 48.6%인 1639만 표를 얻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비교하면
윤석열은 7.5%, 297만 표, 약 300만 표를 더 얻었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겁니다. 최종 득표율은 윤석열이 55.7%, 이재명이 39%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득표 수가 아니라 당선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겁니다.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의 말대로 0.7% 차로 졌든 0.01% 차로 졌든 진 것은 진 겁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선거의 투개표 과정이 공정했다고 믿으십니까? 선거 결과는 정의롭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4.15 총선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여 있고 수백 건의 고발 고소와 재판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3구 대선에 국민선거감시단과 부정선거 방지단 등 수만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켜보고 문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3구 대선에 부실 관리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쇄신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가자 3, 4일 동안에 동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숫자가 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자 해지한다는 심경으로 칼을 대는 게 좋을 겁니다.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존중과 배려,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다.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이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기본 틀을 뒤흔드는 조직적인 부정선거와 잘못된 남북관계, 탈원전 정책,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것은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은 미래,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중과 배려, 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려내야 할 것은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적한 대로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있는 일은 어느 한쪽만의 생각과 노력만으로는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선의와 목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쪽에서도 그에 걸맞는 선의와 적극성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뜻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매우 신경 써서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사람의 선거 결과를 놓고도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쪽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냐 부정적으로 보려는 사람이냐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속에도 그 사람의 인성과 품격, 속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 약속은 끝까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